오늘은 갑상선 고주파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절제는 갑상선 혹이나 재발암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이 특수 바늘을 목에 삽입하여 이 바늘에서 발생하는 마찰령을 이용하여 이렇게 고온이 발생하면은 이 고온으로 인해서 혹을 태우는 방법입니다. 고주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자분에게 패드를 대고 이렇게 전선으로 고주파 발생기와 연결을 해서 몸에 고주파 절제를 할 때는 이렇게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론적으로는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로 인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모나 심장 페이스메이커 등 몸에 전기 장치를 한 환자분은 이렇게 접지 붙이지 않는 다른 고주파 바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의료진에게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인제 지혈에 문제가 있거나 국소 마취제 부작용이 있다면은 미리 의료진에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상선 관련 고주파 절제술은 양성 갑상선 결절보다는 갑상선 재발암에서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양성 갑상선 결절은 그래도 주변에 갑상선이 둘러싸고 있는데 재발암의 경우 이 발생하는 위치도 이제 아무래도 주변 신경과 바로 맞닿을 수 있고 이렇게 갑상선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통증입니다. 고주파 시술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바늘이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 그 부위이고 또 어떤 경우는 주변으로 머리나 귀나 어깨나 가슴, 등, 이빨 등 방사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면은 시술을 중단하면은 이 통증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인제 쪼끔 괜찮아지시면 인제 쪼끔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또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2-3일 정도 진통제 드시면은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환자분들께서 호소하는 아주 자세한 통증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인제 시술할 때 이렇게 힘든 통증이 있고 너무 참기 힘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을 중단하고 쪼끔 시간을 가지면서 찬찬히, 찬찬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주파 절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고주파 시술에 사용하는 바늘은 보통 갑상선 이제 혹 검사 때 쓰는 세침 검사의 바늘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출혈이 생기면은 그 부위를 잘 지그시 누르면은 대부분 호전됩니다. 근데 인제 갑상선의 위치 자체가 기도 옆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심한 출혈이 생기면은 이 출혈로 인해서 기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주의해야 할 합병증입니다. 특히 출혈 소인이 있다면은 반드시 시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제 출혈이 호전되고 인제 혈종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한 달 이내에는 호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은 요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요렇게 둘러쌉니다. 보통은 인제 이 경동맥이 갑상선 바로 옆에 있고 목소리에 관련 있는 이 베이거스 너브가 미주신경인데요. 미주신경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갑상선이고 경동맥이고 미주신경인데 이 미주신경이 이분처럼 갑상선이 있고 갑상선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상선 결절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고주파 전극이 들어가서 이게 고열이 막 발생하면은 이 열이 신경에 전달돼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신경이 되돌이 후두 신경, 리커런트 라린지알 nerve입니다. 앞에 미주신경은 초음파에서 보였는데 이 신경은 초음파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에게 이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는 갑상선 이 뒤쪽 편에 그리고 갑상선 내측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고주파 시술을 할 때 상당히 주의 있게 조심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 이 4%는 갑상선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목소리 변화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열입니다. 어 뭐 너무 심한 40 도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제 기분이 나쁠 듯한 발열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3일 이내에 호전되었습니다. 만약에 인제 불편하면 해열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고주파 시술과 관련해서 경미한 화상들이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치만 드물지만 아주 심한 화상이 보고된 바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병변이 피부 가까이에 있으면은 화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상이 생기면 아이스팩으로 어 대고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는 호전이 됩니다. 다음은 부종이고 뭐 이렇게 좀 부어 올랐다가 소염제 등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고주파 시술 후에 이 결절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후 수개월 내에 발생합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목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무슨 액션을 하는 건 아니고 치료 없이 가만히 놔두면은 호전될 수는 있는데 또 보고에 따라서는 이 파열되면서 녹량이 발생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을 한 경우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제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시술은 크기가 큰 양성 갑상선 혹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주파 시술한 다음에 혹이 얼마나 줄었는가 궁금해서 환자분들이 자꾸자꾸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경우는 자꾸자꾸 만지는 걸로 인해 이렇게 파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술한 혹을 자꾸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주파일 시술을 요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갑상선이고요. 여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이 이렇게 기도를 자극하면은 인제 기침을 할 수 있는데 뭐 시술을 멈추고 좀 있다가 환자분 상태를 보면서 살살살살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술한 다음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1-2 하루 이틀 정도 되면은 대부분 호전됩니다.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시술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시술과 관련된 통증 또 이론적으로는 또 갑상선 조직에서 고주파 시술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평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혈압 조절을 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를 권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 전에도 혈압을 재고 고주파할 당시 대부분 이제 혈압을 같이 측정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고주파 시술과 관련 있는 부작용은 아니었는데 인제 요렇게 자궁 그 동맥을 색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러면서 혈압이 꽤 올라갔는데 이렇게 심한 증상이 있어서 환자분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혈압이 이렇게 갑자기 아주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혈관 미주신경 반응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주 감정적인 강한 반응이나 통증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요 미주신경이 요렇게 있을 경우 인제 혹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열이 전달돼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땀이 나면서 호흡도 곤란하고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제 증상이 있으면은 좀 시술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환자분 상태가 회복되면 이제 그때 이제 시술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에 주로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는 치과 마취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이제 증상으로는 그냥 가려움, 가려운 것도 굉장히 가려운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경련이나 호흡 곤란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만약에 이런 국소 마취제 부작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혼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제 이 증상이 생기는 거는 한국말로 하기가 힘든데요. 미들 서비칼 심파테틱 갱글리온이 손상되어서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제 요 갑상선이고 여기가 경동맥인데 요렇게 있는 녀석이 미들 서비칼 갱글리온입니다. 근데 하필 갑상선 혹이 바로 옆에 있고 또 고주파를 한다고 열이 열로 인해서 이 갱글리온이 손상이 되면은 요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손상된 이쪽 왼쪽에 미들 심파테틱 서비칼 갱글리온에 손상이 있어서 발생한 증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이제 위쪽 눈꺼풀이 좀 처지는 상안검 하수가 있고 보시면은 동공이 오른쪽에 비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 축동의 증상이 생깁니다.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보고가 있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갑상선 기능 저하가 보고된 바가 있고 대부분은 시간은 소요됐지만 호전이 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영구적으로 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척수 부신경 손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발암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은데요. 위치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갑상선은 여기 있고요. 척수 부신경은 요렇게 있는데 보시면 요런 경로로 이렇게 여기가 턱이니까 어 뒤쪽 편에서 요렇게 앞쪽 편으로 요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신경이 척수 부신경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인제 재발암이 이런 부위에 위치하면은 이 열로 인해서 척수 부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신경이 다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를 인제 그림으로 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제 날개뼈 견갑골이 보시는 것처럼 척수 부신경 손상이 있는 부위에서 이 날개뼈 안정이 되지 않아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툭 튀어나와 있는데 팔을 인제 앞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벌리면 좀 더 증상이 이렇게 좀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주 드문 보고가 있는데요. 인제 완신경총 손상이라고 4-5 번째 손가락 저림과 감각 저하가 보고되었고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합병증입니다. 이제 바늘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이 종양이 그 경로 구조물에 전파되는데 아주 드물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의 합병증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